네, 벌써 목요일장입니다. 내일 밤 11시에 파월 의장이 입을 열게 되고요. 금리 인하는 이제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내릴 것이냐, 몇 번이나 내릴 것이냐가 이제 주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도주는 없는데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수급도 다 테마주로 확산이 됐고 오늘은 테마주도 아니고 종목별로 좀 정말 굉장히 주가가 엇갈리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빗보는 의료 AI 또 애프터에서 지난주 월요일 날 짚어드렸던 테마인데 오늘까지도 강세 흐름이 나와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오후장 들어가면서 지수가 갑자기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갔었죠. 이대로 낙폭을 키우는가 싶더니 다시금 낙폭을 만회하면서 다시 플러스권으로 들어와 있는 거래소입니다. 현재는 2,700포인트 위로 안착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 규모도 많이 줄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 넘게 떨어졌다가 지금은 낙폭 줄여냈습니다. 772선 1% 안쪽으로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종가까지는 흐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상승분을 1%에서 0.1%로 반납하면서 같이 코스닥이 빠지는 흐름이 나왔고 다행인 것은 지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팔자세였다가 다시 사자세로 돌아섰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강합니다. 거래 대금도 없고요. 그나마 적은 그 물량이 지금 정말 다양한 종목에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따라가기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낙폭 과대주에 집중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동안 주도력이 있었던 반도체를 봐야 하나라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업종별로 난이도 높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매크로 변동성이 너무 강합니다. 일단 경기 침체 우려 이야기 나왔다가 최근에는 금리나 B컷 이야기 나오고 지표에 대해서 지수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엔킬 트레이드 청산 이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통상 7월에서 8월, 9월은 거래 대금도 많이 없고 방향성도 없는 달이 연출이 많이 됐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시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계절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이유들이 나오면서 업종별로 우리가 어떤 쪽에 투자를 해야 수익이 크게 나는지 선택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요. 낙폭 과대주들 최근 들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있고요. 횡보 후에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지, 지금 낙폭과대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기서 신한투자증권의 대답은 이쪽이었습니다. 횡보 후에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을 사자. 지금 낙폭과대주 사는 건 실이익이 적을 수 있다. 기존의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금리에 대해서 높은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쪽은 빅테크인데 과거에도 이렇게 최근처럼 폭락을 했다거나 이렇게 수급이 좀 없었다거나 이런 시장에서 낙폭과대 업종은 반등 시기가 최대 1개월이다. 저희 블랙먼데이 겪은 게 8월 5일이었는데 벌써 2주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 논리에 따르면 앞으로 낙폭과대주들이 반등할 수 있는 시기는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1, 2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구간에서 주도력 있는 종목들을 매집하는 것이 낫지 낙폭과대주를 따라가는 것은 실익이 적을 수 있다라는 것이 신한투자증권 쪽의 이유입니다. 반도체, 미디어 엔터,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 보자라는 거고 그리고 마이리츠증권도 이런 이야기 똑같이 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서 M7 주도의 시장 색깔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엔비디아 등등 기술주가 화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도 여전히 기술주 위주로 시장은 흘러갈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단기적 고비는 내일 미팅. 그리고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8월 28일.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뭘 보면 좋을지도 내용 한번 준비해 드릴게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주의 반란. 그럼 지금 낙폭 과대라든지 성장주단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올라오고 있나 한번 한눈에 정리를 해본 거고요. 네카오가 오랜만에 올라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월 5일 블랙 먼데이 날 4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데 여전히 오늘 상승하긴 해도 하락 추세를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성장주 관련해서 이제 거론 많이 되고 있는 쪽이 게임주입니다. 최근에 크래프톤도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펄어비스도 신작 공개했고 지금 또 독일에서 게임스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쪽입니다. 오늘 특히 신규 상장주가 최근 들어서 집중을 많이 받는데 M83도 그렇고 넥스바이오 메디컬, 아이빔 테크놀로지 이렇게 TDS팜 정말 이번 주에 상장할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갈 곳 없는 수급이라는 것도 표명이 되고 있고요. 영화나 메타버스 같은 오랜만에 보는 종목들도 급등하는데 사실 투자 주의가 필요한 쪽이라고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네카오의 시세를 좀 볼 텐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하이퍼클로버 X의 AI 기능이 더 높아졌다라는 이유로 상승합니다라는 기사가 있던데 사실 그것보다는 금리 인하 수혜주 그리고 최근 시장의 움직임 성장주 쪽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오르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단기적인 반등일 수 있다라는 점. 카카오도 4년 2개월 만에 최저치 찍고 나서 살짝 반등했습니다. 37,500원대의 흐름. 그래서 지금 이 네카오의 시세를 오르겠다라고 보는 시각보다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시각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의료 AI 쪽을 제가 8월 12일 날 자료를 준비했었는데요. 같은 표입니다. 여기에 두 줄만 좀 추가한 거고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게 공통 키워드가 미국 진출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날 올랐던 게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엔젠 바이오인데 사실 이 종목은 타 종목 대비해서 인지도도 좀 떨어지고 지금 차트상 조금 밀려있는 상황이고 루닛이 가장 셉니다. 아무래도 이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이고 자회사인 볼파라가 유방암 검진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죠. 사실 이거 한 줄로 간 거라기보다 이쪽도 낙폭 과대 그리고 성장주, 금리나 수혜주로 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쪽입니다. 이 중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건 뷰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도 정말 많은 병원에서 딥카스라는 그 제품을 쓰고 있고요. 심정지를 예측하는 기계인데요. 올해 안에 딥카스가 이제 미국 FDA 승인 획득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JLK도 뇌졸중 관련해서 미국 승인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승인에 대한 재료도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딥노이드와 넥스바이오 메디컬 관련해서 또 리포트가 있었는데 딥노이드는 아직까지 시세가 크게 나오지 않고 있고 오늘 또 오르다가 윗골이 달면서 길게 떨어지기도 했는데 아직 실적이 좀 회복되려면 내년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분석이고요.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은 최근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입니다. 오늘 장중에도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급등하던데 치료제, 이가 아니라 이가 맞고요. 이 치료 재료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글로벌 1위 의료기기 업체와 함께 판권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FDA 상용 승인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이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시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료기기 관련해서 루닛이 역시나 대장주로서의 품격을 보여주네요.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다 윗골이 달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는데 루닛은 그래도 그 안에서 탄력 있는 시세를 아침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자릿대 상승률로 다시 올라왔고요. 딥노이드도 다시 살아나네요. 오후장 들어서 이쪽으로 매기가 다시 조금 쏠리고 있나 봅니다. 이 시세가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만큼 추가적인 흐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